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름 없는 두려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순번쯤 손끝에서 오싹한 느낌이 퍼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이 실제로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밤,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와의 경계가 무너졌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밤 함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듣고 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날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안내문은 입학식단에 내보한 안내문과는 별도의 안내문은 알려드리며 본 안내문의 내용이 어떠한 경로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위사안을 어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들산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학생 여러분께서 3년막 보내실 H고교에서의 학창 시절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첫날 첫 수업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자신의 담당이 될 학생들과 소통하며 위대감을 쌓으려 노력하실 겁니다. 이때 본 안내문을 함께 읽으며 요리사안도 같이 교육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차 기석이라고 소개하고 담당 과목을 수학이라고 하며 본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면 즉시 그를 맞고 책상에 엎드린 뒤 아주 그 소리로 기존의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친 뒤 그대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진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후 기존의 선생님과 차기서 선생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어떤 승부 의문은 전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학교 모두의 교실 외부의 바닥과 벽은 기본적으로 석재 재질입니다. 교실로 들어설 때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신다면 바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살펴봤을 때 바닥이 나무로 된 재질이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이라 를 외우시고 마음속으로 10초로 세신 뒤 의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실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도가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은 특별히 외고 강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은 특히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으로 다른 의도는 없으며 최근 그 의미가 퇴색돼야 돋지 않은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학교의 보안과 시설 보수 업무는 모두 외부 업체의 모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두뇌에는 이따금씩 방문하는 이 시스템 기술자를 제외하고 전기연이나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수미 아저씨라 밝히며 이 안며 피해간 담임 선생님께 무언가를 전달을 당하는 비전을 받으신다면 즉시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향하시거나 인적이 많은 운동장으로 피하십시오. 저희 학부는 전 학년 10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학년은 모종이 일부 8번 많은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5번째. 비가 오는 날 어느 노인이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길 안내를 부탁한다면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무실은 본관 1층입니다 라고 말한 뒤 큰 이전에 대해 상담하시고 즉시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의 출입구로 하나이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기 이전엔 교직원들이 두원끼리나 담당 교재에 발급받은 조퇴 혹은 물결 없이는 트리빗 보관 안 합니다. 6번째. 내리 시험이 끝나는 이틀 뒤 여러분의 성적과 전교 숙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교 숙제 순단 안에 드는 새 학생에게는 그의 관련된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새 명의 학생을 본실 와서 차기서 선생님네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실까지 안 믿겠다 이러니 찾을 기습다다 임박. 보면 밥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전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및 기타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청소와 마무리까지 모두 끝난 뒤 교직원부와 학생 군복 없이 오후 5시 30분 이전까지 하도하고 또는 이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출입문은 자동으로 잠겨집니다. 만약 오후 5시 30분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출입문이 잠긴다면 출입문 앱쪽에 설치된 CCTV를 향해 낙별로 휘스 모양으로 만들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았다면 고아를 갖고 있습니다. 8번째. 저희 학교엔 성적 기간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에도 크게 보고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헌데 몇몇째 직구전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 비원비어를 퍼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13년 전의 일이며 미족들의 유전에 따라 이 사건은 학교 측에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다면 먼저 그 학생의 두목과 얼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본 결과 비슷하지만 다른 교복을 입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라면 그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은 무시하시곤 가능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곤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학교 측에서 이 사안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고도의사는 1학년 학생들이 매일 시험원의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단, 저희 학교는 계곡과 밤 또는 보안 밀접한 지역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수학여행 예정 한 달 전부터 배부되는 가족통신문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되 먼저 배부되는 가족통신문에 목적지를 잘 보시고 기고기가 함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 통신문은 담임 투자님께 답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안내문의 수치를 잘 지켜 3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좋은 추억만 남겨가시길 기원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5년만 안내문에 학교 측에서 추가하지 않은 항목이 매년 각기 다른 항목에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안약 항목 중 창의적 도사를 찾아오라는
그 항목이 존재할 경우 김도희는 시험 기간 전후로 일주일간 학생의 동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비치 여자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첫 화재 신고 이후 화재는 정확히 3일 만에 진압되었다. 교내에 있던 그 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약 1000명, 작업 산업. 현장에 있던 소방단의 증언으로는 불길을 아무리 진압해도 근처에서 새로운 불길이 생겨나길 바꿨겠다고 한다. 그렇게 너무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화재가 정확히 3일 뒤 약속이라도 한 듯 줄어들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거둘 수 있는 건 화재 전 교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도포품들뿐이었다. 긴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의 동상이었지만 비단물이 마치 비교적 동상이었군.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일부 복구하여 위신이 쓴 안내문을 복구 있다. 현재 이 모자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또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본 건물은 폐쇄되어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루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근처 단지인과 법적인 문제로는 철거가 미뤄지는데 이 장어정 때문인지 출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안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는 적선이집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오시게 되었다면 이 안내자를 꼼꼼히 읽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건물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전기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현재 1층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이면 택시 안내선에 있는 제 번호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끼지 마세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우초자재가 널 뿌려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특이 다칠 수가 있으니 절대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나 2층에서 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둘이 이상의 층에서 뛰게 되면 고지자들을 장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고주자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철거 예정의 건물이기 때문에 고주자가 없습니다. 아마 노숙자들이 숨어들어 지내고 있나 봅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즉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고주자들보다 발이 빠르길 바라면서. 다섯째, 자신을 건물주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어지간하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낮에는요. 낮에 이 건물에 출입했다가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하는 자를 만난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올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물 보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즉시 도망치세요. 이 건물에는 놀이터 같은 것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발이 빠르기를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눈치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공격합니다. 최대한 모른 척한다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거봐도. 일곱 번째, 이 건물은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거 공간이 없습니다. 뭔가 파괴였던 듯한 곳이나 흔적을 발견한다면 잘못 보실 겁니다. 즉시 건물을 지나오세요. 다른 그들의 절신 물품이 되고 싶지 않다며.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이 건물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기집니다. 부닥 침입하는 분들은 전국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심이 살것이 돌아오면 저자의 몸에서 질이 빠져간다. 밤 위에 누렸을 때처럼 바다리 땅이 날 저거 당기는 것 같다. 버르장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건 나를 주고 싶은데 땅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릴 적 내 꿈은 당마반 해수원이었다. 친구들은 다르다는 듯 검은색의 줄다 하얀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잡내 희망의 뒷판에 대통령, 과학자, 판사, 변호사 따위를 채워넣곤 했지만 나는 회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곤 했다. 지금의 나지를 떠올려 본다면 나이도 어렸던 거지. 생각보다 잠성숙했던 것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엇들어진 행복과 하얀 셔츠에 장식이 박혀있는 넥타이 핀, 많은 길을 걸어다녀 세월이 담긴 기폰 있는 주름이 단 검정색 구름. 퇴근길 시장에서 노릇하게 긴 통닭을 본트에다가 손에 들고 가면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곤 수영난 내 떡을 머리 비비며 따랐다고 어조댈 때 이쁜 아내가 웃으며 식사하려고 말을 건네면 행복한 웃음을 짓는 불타자와 이런 나의 장래 희난을 보며 아이들을 닦을 땐 어조댔곤 처제님은 나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도 속삭였다. 난 꿈이 없는 아이구나. 내 꿈이 짓밟혔다. 대통령보다 과학자보다 산업가보다 수전했던 내 꿈이 말이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 그 기도란 말이다. 난 회사원이 되었다. 내가 그리던 멋들어진 안복도 퇴근길을 마시는 통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회사원도 아닌 하루하루 먹고 살 법정을 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아껴 빼하는 쓰러져가는 적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일 뿐이었지만 난 회사원이 되었다. 이 정도 분위기로 섭외하시죠. 감정 없는 딱딱한 말투. 한 점을 빨아들이지 않은 채 통과를 느껴오던 담배는 뱉고주 넘기만 내뿜다가
내 손이 떨림 때문에 긴 반대쪽으로 빼는 잔은 바닥에 떨어진다. 평소엔 아껴빈다고 반간 테이블 굴독을 털어버리고 윗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시 피우고 있던 낙엽가 기근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마저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 닥치는 이 산은 짜증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디 그만 피시고 털머로도 살아가지는 것 같은데 이 돈가 쪽 확인 보시고 화물 주의시죠. 계속 그러져봤자 나중에는 이 돈도 못 받게 될고 잘 가실 텐데요. 저거 비웃습니다. 부탁하는 듯한 사장하는 목소리로 저런 표정을 지으나서 웃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 틀림없는 비웃음이다. 회전이었다. 굵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손가락마다 가득 끼고 한손으로는 5급 술잔을 든 채 다른 한손으로는 술 짓는 데를 전부dom을 마치던 귀 손으로 낸 핑손이 단 끓는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비자라는 너네 비순 가득한 얼굴만을 보았을 뿐 그렇게 난 내 딸의 억울한 죽음도 터지지 못하고 돈에 헐떡이는 못난 아비가 된 채 뜨뚜만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치목스러웠다. 내 눈앞에서 흔드는 두툼한 봉투에 눈동자가 떨리는 내 자신이 치록스러웠다. 그 짧은 순간 분과 딸 사이를 저울질하며 뜻과 시를 고민하던 말도 안 되는 병씨 같은 내 자신이 치록스러웠다. 그러다 들고 내 돈을 손에 쥐고 나온 내 자신이 조조스러웠다. 내가 끌려만 닿았잖아. 성공만 사학받아 되었더라도 돈을 선택했었다. 또다시 내가 가진 다 하나 뜨는 것을 빼앗겼다. 배꼽이 찍박혔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다 문득 그때의 그 꿈이 떠올랐다. 난 미친 사람처럼 혈액을 또 시작으로 태워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엄마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듣던 그 통닭집. 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과 덮어꾼 그 치욕스러운 벽두 속에서 숲의 하자를 꺼냈다. 그러자 스스로 줄 돈이 없다면서 어쩔 줄 모르는 남자야는 늙은 노파에게 잔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거드름을 키워본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통닭의 뜨거운 힘을 느껴보자야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내가 도토로 바라던 양덕에 구두를 씹고 파전에 닭담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 때문에 태어나 처음 입어본 양복. 새 것이라 딱딱하기만 아파도 내가 어릴 적 그리던 그것과 틀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파성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다. 회오리쳐 몰려온다. 누구 다 왔어. 노란 봉투가 바다리 떨어지며 봉투 속 콩박 토가리들을 볼품없이 토해낸다. 단떠이는 손으로 바늘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다. 한참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바닥에 떠져 있던 통닭 토가리들 중 다리 하나를 집어 굳어져가는 그대의 이 반으로 넣어준다. 충분히 안에서 고락한 냄새를 풍기는 판또먹다리 반대를 꺼내 입에 물었다. 새모금이라 빨았을다. 피터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단 조금의 리잡이도 올라다 그녀의 목을 옥지어 갔을 그 줄에 내 목을 걸었다. 너무 파도그릇도 다칠까.
마지막 순간 사고다 발버둥 치는 내 비겁한 오토바이는 바닥을 내비미친다. 그러다 우연처럼 내 아내가 누워 있는 옆으로 떨어졌다. 터자리 감기는 눈과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작아져가는 내 귀에서 오래전 아이들이 깔깔대는 음식소리, 또 서장님이 적셔겼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너 꿈이 없는 아이구나. 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 없지만 붉은색으로 씌어진 부적이 몇 곳곳에 붙어있어 본 오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는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짙은 담배 한 비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곳의 분위기고 봐서는 여자는 입에 물려있는 건 일반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사실은 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자가 주식스러운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여자가 담배를 떼고 입을 열었다. 미안? 나니 잡는 정도인가?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여자는 자신의 담배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판목음을 뒤게 내신 남자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듯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지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요. 얜 처음엔 그냥 단순히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악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 단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입에 물이 담배는 재빠르게 타들어갔다. 여자 또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근데 이게 집집 비춰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하지. 꼴꼴 때문에 진짜 목이 터져버린다니까요. 아, 진짜 무서운 거 질색이라서 공포보도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러자 남자는 떠올릴 일도 싫다는 듯 몸소리 쳤지만 이미 담배를 다시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버릇은 남자의 담배다 끝까지 터들어가 있었다. 남자를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그리고 좀 오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전 침대에 누워졌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몸이 두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커스벽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눈도 못 감는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무서운데 눈도 안 담겨요. 시력같이 어두운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남자가 갑부짐을 들이마시며 설명 후 계속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 할 테니까. 남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꿈이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어두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너무 선선해요. 꿈인데 사람의 어두운 곳을 처음 볼 때는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숙해져서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이 현상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천천히. 남자는 여자에게 반을 한 비디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수전히 담배컵을 열어 한 비디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곧바로 볼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담배를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던 창밖에서 천천히 뭐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니 씨발.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있었다. 여자는 담배만 피워대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는 신문집이 나는 것인지 단지 가려운 것뿐인지 여신 귓머리를 긁어댔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구로 매달려 있는 사람 말이에요. 글쎄 언니는 창문 밖에서 속구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비 같은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눈동자도 가름지대요.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소방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쌍내내란 눈을 마주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저 급등이 뭔지 아세요? 그만의 여자는 눈썹을 치대 올렸다. 이거지. 말해보라는 제스처라고 생각한 남자는 뒤집고 난내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그년이 그 쌍년이 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들듯이. 그리고 호건에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똥으로 긁어대요. 그 소리가 씨발의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식은 이 지역 같은 안모로 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거듭포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 기기다. 무엇이었는지도 말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탓에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어둑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분명 전날의 날씨 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길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잦았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낮보다 한 주 더 어두워진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모자를 꽂다 뒀다. 분명 거무진 모자였을 것이다.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두피 가죽 주워 찌끄리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져오던 그는 모자를 쓰는 일이 잦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빗재미지 맺지든 자신의 행실을 좋은 단어로서 무마시키려는 것을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반쯤 떡진 머리를 풍상 모자로 가리며 생활했었다. 그는 가려운 긴 머리를 긁으며 집안에 들어섰고 그날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반음 아들이 있어야 할 때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외갓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신발을 벗기 전에 그는 당장이라도 욕심을 달려다 씻고 싶을 생각이 강렬했지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자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침대를 향했다. 청강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침대 위에 던진 그는 땀이 흐르는 자신의 이마를 향해 손붙이질을 하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지금 이 포근한 유혹을 떨쳐낼 배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침대의 기대로 눕히고는 버갈이 휴대폰을 맞추자 꼴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옮겼다. 타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깥을 마치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이 공간과는 다른 세계로 느껴졌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두 가지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깥을 계속 바라보자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들을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계속 간지러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창문 밖을 향해 있던 그의 온몸은 이 순간 엄청난 크기로 폐쇄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힘없이 뻗쳤다. 분명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은밀동이 빚어진 그 감정이 그의 뇌 속으로 들었다. 이식되는 그 순간 그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렸다. 그리고 그 순간 고기 덩어리가 터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다. 그의 몸은 마치 소정처럼 굳어버린 듯 아까워 도미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창문 너머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지는 분명히 닿았다.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멈춰갔다. 지금 장 맞도록 여자가 떨어졌다. 요래나 사인에 저르듯 들려온던 해가 뜬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끝끝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분을 음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 그 부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뭐가 뿐이었다. 머릿속은 폐비 잔뜩가 되어 있었다. 분명 여자가 떨어졌다. 그의 집보다 높은 층에서. 그것도 머리다 다리를 향했지. 그는 자신이 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안보도로 자살을 나면 그리고 머리가 땅에 향해 떨어지는 땅으로 추락할 시의 나랑과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근 도적을 짓게 된다고 해. 그래, 그게 전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웃음 짓고 있었다. 바람과 중력에 의한 웃음이 아니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음 지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다 숨어있던 상대방을 찾았을 때 지을 만한 웃음이었다. 바람과 중력이 더해져서 그런진 몰라도 그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웃음 중 가장 크고 가장 성득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떨어진 게 정말로 사람인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같은 생각은
방금 전 들려왔던 사이렌과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좀 사라지고 말았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그는 팔려있던 정신을 하루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도 모델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 필요과 고통을 꽂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아이였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문이 천천히 퍼져 그의 귀까지도 들려왔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자수하는 이유는 성폭행이었다. 그것 외에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아파트 내부의 CCTV를, 그것도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볼 거나 놓쳤다. 그분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내용을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맨 처음 꿈을 꿨을 땐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 꾼 안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골퍼져넣었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깊은 잠에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은 자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조건 없었다. 매일 밤마다 그를 밤길이 그의 수치은 말이 갈수록 기계의 점원 같다. 온몸에 피망이라도 든 듯 시퍼런 몸뚱아리로 손톱으로 창문을 긁으며 코공에 거꾸로 매달려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의 손과 무릎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동을 향해 뻗어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겨진 상태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위치도 같았다. 하루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다음날 꿈꾸는 시간 난 매번 날 뿐이었다. 누구에게 식사를 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잠 둔금하다 겨우 알게 된 것이 다음 이 여자였다. 어떻습니까? 쫓아낼 수 있었다. 긴 이야기를 마친 미식은 애원함에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자는 담배를 대뜰에 비벼 끈 다음 말없이 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뭘 그러시죠? 쫓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반대요. 전 이대로는 못 산다고요. 이미 밤마다 꿈속에서 저를 찾아대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근데 전 죽지도 못한다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또다시 담뱃답을 꺼내왔다. 하지만 담뱃갑 안에 담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적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자기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 네? 네가 말한 그 여자 말이야. 네가 설마가 빌 놓쳤어.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였거든. 네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여고생. 그녀의 말에 그는 흡짓하며 구도거린 듯 말없이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얘가 지금까지 이 욕 섞인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알았어? 나는 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여고생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게 무슨 못 켰어. 네가 열심히 짓거리는 말이랑 이 여자애가 떠드는 말이랑 좀 더 달랐거든.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한번에 폭발시키는 듯 여전히 자기 머리 위로 시선을 향한 채 목적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 닥쳐라. 이 미친년에 노방났어? 귀신이 보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넌 그냥 밑보면서 그 미친년이 안 나오냐 당분간 참외나를 든다고 쌍냐. 그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제 값은 받아야지.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선곡해 한 번, 네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눈치챘어. 이 머리통 위에 있는 여고생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는 네가 저빈이라고. 쉰 장난이 미쳤네. 사람보다 비신말을 더 믿는다고? 그의 말에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물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만 죽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얘가 말하더라. 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은 퀴살자 해고당한 지도 꽤나 오래됐다면서? 그날 먹구름에 끼었다는 것도, 이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게다가 아내랑 아들이 외갓집에 간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그 가족들이 안 돌아왔지.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그녀가 싱긋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 그 순간 미석은 알 수 없는 신호 속에를 내비기 시작했다.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던 그의 동공이 점점 삐져했다. 그의 눈으로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두 눈이 어두워져 묻혀있던 물컵에 비추듯이 비어있는 화곡을 바라보던 그는 손과 발을 격렬하듯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치 잠에 드는 것과도 같이 나 기절했다. 그가 기절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여고생 일은 그 일을 듣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게 두 다리 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두 다리 다 천천히 올라가고 그녀의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그녀는 그의 뒤에 가득한 입을 조용히 섰을렸다. 미식은 자신의 생활이 어쩌부터 꼴을 갔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이 일해오던 회사에서
해보다 내던 두 달이 것이다. 먹구름이 짙게 아침부터 어둑어둑하던 바로 그달. 그날 미식은 자신의 아내와 과태를 치겠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다. 과지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수. 흘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책임을 잡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살이었다. 자신에겐 살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허정지 욕조에 처박아도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미식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다음엔 20층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와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들떠였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지는 그 소녀를 만났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그가 그 소녀를 보고 처음으로 떠오를 생각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20층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다지 붙듯이 그와 그 소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실망감이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눈이 아플 정도로 나열된 무토의 시저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난 두 것들을 한 장 한 장 비싸도고 찢어낸다. 노트 뒤퉁이를 친 손에 다 느낌이 들어간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슬리지만 이 손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다 어느새 다 나를 끼떼나간 종이로 메꿔졌다. 부자, 기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도고쌤이 열심히 한다는 공부가 이런 거였다랴. 난 녀석을 기뻐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찾아오는 이 헛달감. 이 헛달감을 달리기 위해서 다른 노트를 꺼내 찢는다. 도무땡에 대한 믿음도 같이 찢긴다. 의미 없었다. 부도가 보내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들을 전부 로또로 사고 로또 보드로 연구하는 데 쓰였다네. 방지하 자칙과 창문 넘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 중고 창밖을 바라보니 다양한 그림들의 놈놈아들이 발맞춰 집에 간다. 동생이 갖고 집하던 브레드도 보인다. 창밖에 보이는 발걸음들은 섣분. 마치 좋은 일이 있는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인다. 그러다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네. 밥 좀 먹었어요? 그걸 대학 등록금 만드신 지 꽤 오래된 날이야. 동생은 1학기를 지난 다른 학기 또야 단 한 번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분명 꼬박꼬박 입범식을 줬었다. 머리도 좋고 공이 때도 믿었더라.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었다. 부모님 오시자라 쑥쑥집을 돌아다니며 묵집밥 먹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내 동생.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전에서 수식하며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며 지원해줬었다. 누나에게 늘 미안하다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뿌듯하겠다는 그때의 노잼 얼굴이 떠오른다. 눈물이 났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믿을 수가 없었다. 피해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있다. 도쌤의 자식당을 찾아놨을 때 내가 마주친 바 고깃집, 로또 용지대, 그리고 빚쓸돈대.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열심히 로또로 두스빛을 이 보트. 눈물 때문에 귀를 지시하러 부풀코브라 글씨가 들어온다. 폭발하는 감정으로 덜덜 떨려도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로또에 미치지 않고서야 10억대 로또를 채울 수 있을까? 난 기법없이 로또를 펼쳐놓았다. 쓸모없는 로또라는 걸 알지만 천천히 넘겨봤다. 다음 로또 번호를 접근했을 때부터 이땐 당첨이 많이 나온 로또 낙당 시절. 또 구박이 좋은 숫자, 로또에 좋은 미신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로또에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가장 이상 깊은 건 로또에 좋은 꼰대 됐다. 똥꿀, 돼지꿀, 하느니, 할아버지 등 조상님이 넣어놓은 꿈이 좋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자기는 부모님 얼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서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많이 아쉬운 듯이. 독세 난 어쩌는 아이디 혹시 부모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래서 부모님 사진 있냐고 보고 본 거였나 보다. 허탈한 표정으로 초짜니 흐리 뻔한 눈으로 그 페이지를 또 가져나 미시했다. 휘막이 사라졌다. 고개를 들고 춘향을 바라보니 골팡이 그 준비와 지저분한 춘향이 보였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 짜증이 났다. 절망감과 비신다. 또한 분노와 억울함, 온갖 신나는 감정들이 비솟았다. 나도 씻고 싶었다. 그랜드 분도다. 그의 도심 정은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눈알이 낡은 신발을 보았다. 부지런 낌새를 느낀 정은은 그날 신발였대 조심스레 운동화를 벗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된 모델 하얀 브랜드의 운동화다. 누나의 낡은 신발였대 누웠다. 고개를 돌리니 누나가 반치의 차뜰에 목을 내고 있다. 누나가 보낸 문자 그대로 웃다. 붕 떠있는 누나의 두 발 밑에는 메모가 놓여있었다. 잘자. 누나가 꿈에서 로또 번호 알려줄게. 조라라. 누나의 다리 밑으로 베개를 까고 누웠다. 고 누나가 꿈을 나오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떤 점이 이해되었고 또 어떤 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을까요?
정말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현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